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오늘 5월 18일입니다. 7시 30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과거에서 의외의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편인데, 우리가 작년에 2023년 7월 13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죠. 네, XRP는 개인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그때 1127원까지 치솟 샀을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봉입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 그러니까 4, 5, 5, 6, 6, 7 이 3개월 동안 뭐 493원부터 네, 오르내리면서 정말 길게 보면 정말 가격 따지기를 3개월 이상 동안 쭉 해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후로 1127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그럼 7월 13일 저도 기억나거든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7월 13일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7월 13일 검색을 해봤더니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게 6월 30일일 겁니다. 6월 30일 날 제가 7월 13일 날 결판 난다. 그러니까 이런 날짜 언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반은 재밌게 듣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반은 좀 흘려 듣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6월 30일이었거든요. SEC 코인베이스 첫 재판 일정은 7월 13일로 잡혔다. 7월 13일에 이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7월 13일 밤 11시에 사전 동의 회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토레스 판사가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 댓글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월 13일 날 결판 난다 라고 했을 때 댓글의 분위기는 거짓말 좀 하지 말자, 뉴스 읽어주는 정도다, 희망 고문이다, 재상장 이제 못 믿겠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판은 믿는 자의 몫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보면은 이제 이때 수익을 못 냈겠죠. 푹 계속 웃으시고 그렇습니다. 리플만 안 오른다. 올랐죠.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때도 발하나님 10개월 전에도 좋아요. 10개월 만에 눌러드릴게요. 리플은 마지막 피날레를 아직도 10개월 전부터 믿는 분들이 있었네. 논리적이고 충분히 긍정적인 추론 공감합니다. 누구시죠? 이분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막 논리적으로 제가 막 설명을 54점 무패 SEC지만 SEC가 이제 1패가 기록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논리를 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2024년 7월 13일이 되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리플과 SEC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이제 마무리에 와 있는데, 리플이 승소해서 XRP가 증권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리고 SEC와 리플과의 이제 그런 진짜 길고 길었던 악연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더 이상 태클 걸릴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올해 또는 조만간 또는 길지 않은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하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말이지만 굉장히 길게 했네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때도 매우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께 7월 13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썸네일 만들면서도 제가 굉장히 좀 뿌듯했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어요. 맨날 이러니까. 근데 결국 리플 재상장은 7월 13일에 됐죠. 그리고 그것도 누군가의 뭐 재판을 받고 허락받고가 아니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 한 방, 약식 판결 그 한 방에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코인베이스는 뭐 SEC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엿먹으라는 마인드로 바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굉장히 상남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그때 그 분위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댓글 남긴 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분 보세요. 인생 역전이 어디 쉽나?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인생의 진리를 아시는 분이죠. 틴탑님. 그렇습니다. 야, 리플 보란듯이 940원 돌파. 이것도 보고 싶네요. 제가 한 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시간 됐는데. 리플 보란 듯 940원. 그때 이제 그 약식 판결 나온 다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때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SEC가 작년 7월 13일에 나왔던 그 판결, 약식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눈만 높아져서 갑자기 20억 달러를 달라고, 합의금으로 20억 달러를 달라고 하질 않나. 굉장히 정신 나간 소리를 많이 하고 있다. 조금 그렇습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SEC가 원고라고 할지라도 원고라면 원고다운 언행을 해야 되는데 20억 달러 다 줘야 된다. 이유는 없어. 그냥 아무 근거는 없지만 우리 내 전문가가 이야기했어.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7월 13일 지금은 뭐 조용한 느낌이지만 근데 이제 곧 7월 13일이잖아요. 이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뉴스에 SEC가 이 작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을 뒤집을 만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근거를 발견했다. 그런 기사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대로 가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래 SEC 딱히 제스처 없네. 그럼 이대로 처리하지. 자 리플 승소한 걸로 정리하고 리플은 증권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 내고 뭐 SEC에서 항소하려면 하고 뭐 항소는 받아주되 또 거기서 뒤집지 못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뭐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만 리플은 굉장히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이제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보면서 앞으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뭐 리플 한 가지만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여러 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종목을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리플도 갖고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암호화폐들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물론 리플이 제일 비중이 높긴 해요. 그러나 다른 것도 갖고 있죠. 왜냐면 암호화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리 튀어나올 것은 또 미리 잡고 있는 거고 그 리플은 지금 튀어나올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어떤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야심한 밤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고 있을 때 이렇게 무심코 실눈 뜨고 살짝 업비트 가격을 봤더니 갑자기 빨간색인데 네 자릿수가 돼 있다.
그렇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투자에 있어서 고생 많으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한번 뭉쳐서 이제 좀 거의 온 기분이에요. 네,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거의 온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뭐 SEC에서 역전을 할 만한 어떤 데이터도 그런 의지도 없어 보이고 네, 그리고 이거 너무 오랫동안 끌고 왔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아마 법원에서도 서서히 어떤 판결을 내려는 어떤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네, 합의할 시간을 줬는데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아마 법원 판사도 그런 생각을 서서히 가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합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SAC 의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얄미운 짓들을 하고 있지만 네, 아주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통과시키잖아요. 네,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좀 본인의 그 이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감안을 하면서 본인 어떤 취향에 맞게끔 어떤 것들을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뭐든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정의는 살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저의 의견, 저의 발언에 동의를 하신다면 네, 한번 더 믿고 가보죠 뭐. 저도 뭐 그래볼 생각입니다. 쭉쭉 올라가는 기분은 정말 좋죠. 그러나 뭐 진짜 투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안 달란다고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늘 낮방송 때 저 윙이푸드 주식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맥주 한 잔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